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화술 상담으로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는 인간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A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화술 상담으로 돌아왔는데요. 메일이 왔어요. 제가 요즘에 메일을 잘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묵혀놓은 메일이 돼버렸네요. 이 말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상담 내용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같이 들어보는 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없다고 할 때 제 생각엔 해결 방안이 있는데 계속 없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어디 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고민하길래 거의 이제 비슷한 학원에 비슷한 수준의 학원을 이제 지원받아서 좀 싼 값에 할 수 있는 거의 이제 30만 원 이상 이제 할인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줬더니 자기네 동네에서는 안 된다, 뭐 혹은 자기 스펙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알아볼 생각도 안 하더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없다라고 말을 하길래 화가 이제 너무 나서 이제 직접 찾아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찾아주면서 봐봐, 내 말이 맞지? 거봐, 있다니까 왜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결과는 그 사람도 자신도 기분이 좋지 않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 사람도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본인 덕분에 30만 원을 아끼게 되었는데도 제가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헐 다시 찾아볼게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뿌듯한 마음으로 알려줄 수 있는데 내 말이 틀렸다고 말하면 이게 어느새 누구 말이 맞냐 논쟁이 되고 결국 제가 친구를 도와줌에도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화가 났는지 저런 상황에서 친구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남자친구랑도 엄청 싸웠었고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 말에 반발심이 생겨서 제 뜻대로 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속상합니다. 그래요. 이제 공감합니다. 굉장히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의 호의가 약간 둘리로 돌아오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기쁘기 위해서 남을 도와준다. 뭐 반대로 말하면 남을 도와줘서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과연 목적이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목적은 남을 도와주고 그걸로써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상대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쟤 또 아는 척해, 쟤 또 간섭해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서로가 원래 말이라는 게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가 보내는 신호에서도 약간의 오류가 있었고 그 사람도 그 신호를 해독해서 생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약간씩 오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뭐 남자친구분이나 그 아까 학원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언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만 상담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낸 분만으로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내가 확실히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지금 나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간섭하는 사람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 약간 우기는 사람이라는 억울한 이미지가 씌워져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일이 계기든 아니면 좀 강한 뭐 태도가 계기든 그것은 이제는 뭐 다시 찾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그 보기에는 이거는 3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네 가지겠네요. 일단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아예 무시한다가 있을 테니까요. 무시한다를 제외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하수의 전략은 그 사람이랑 맞다고 싸우고 나의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일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중에 근거를 찾아서 주는 것. 이게 이제 제일 하수의 전략입니다. 중수는요, 그 자리에서 근거를 제시해서 그냥 바로 주는 것. 제일 고수는요, 아, 그래. 너의 동네에는 혹은 뭐 너의 학교에는 그런 게 없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그 상대가 무안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아, 참, 저번에 내가 우연히 봤는데, 혹시 이거 도움되면 봐봐. 라고 해서 뭐 링크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뭐, 거기 뭐 전단지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상수죠. 왜 그러냐면, 자, 가장 하수의 전략. 제가 이제 이 상담을 보내주신 분한테 이제 하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수의 전략은 어땠나요?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고, 감정이 상하는 동안에 나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제시하지 않았거나, 뭐, 상황이 안 됐거나, 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은 일단 상할 대로 상했어요. 이미 사실이 중요한 시점을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상대는 기분도 상했고, 나중에 그것을 알려줄 때는 자존심도 상해버려요. 그래서 기분과 자존심을 모두 상하게 해버린 전략이라 이건 하수의 전략입니다. 중수의 전략은 최소한 기분이 안 상한 상태예요. 왜냐면 싸움에서 이 사람이 넌 몰라서 그래가 아니라 이게 있어라고 바로 근거를 제시하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했으니까. 그런데 상대의 자존심에는 약간 스크래치가 갔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입장,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정말로 배우려 왔을 때, 그럴 때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빠른 시간 안에 그냥 근거 주고 그냥 털어버리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아니면 동등하거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 사람의 자존심과 그 사람의 감정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 내가 잘 몰랐나 보네. 그래, 우리 동네 되길래 그랬네. 이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일단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어느 정도 좀 찾아봐서 굳이 찾은 티를 내지 않고 저번에 굳이 그때 논쟁을 안 했으니까 기억을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그때 말했던 거를 그게 크게 기억하지 않는지 저번에 그 강의 들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런 거 있더라. 한번 봐봐. 뭐 그런 정도로. 여기서는 상대가 몰랐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죠. 그리고 과거에도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올려줬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상대한테 좋은 걸 줬죠. 그래서 감정도 안 상하고 자존심도 안 상하고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원하는 걸 줬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상대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혹은 상대 자존심을 뭉개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상대한테 그걸 알려줘서 도움을 주는 거였으니 모두를 이뤘죠.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내가 잃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처하는 게 훨씬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방법, 높은 레벨의 방법이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걸 제가 뭐 상중하로 나누긴 했지만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선택의 문제에서 만약 내가 목적이 상대를 도와주는 것이라면 도와준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것이 가장 상수예요. 근데 내가 내 자존심을 높인다 혹은 상대를 깎아내린다는 목적이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상대를 감정을 최대한 상하게 하고 심지어 내기까지 걸어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상대에게 패배감을 느끼게 해야겠죠.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그래서 그 본인의 목적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상대한테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냐, 상대의 자존심을 긁고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 라면 지금 하는 태도가 옳습니다. 그게 만약 아니고 정말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라면 그런 것들을 일단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라고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거를 강제로 나 아니야 바꿔라고 말해봤자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보여줘야 됩니다. 남들이 50만큼 나는 남들이 50만큼 하고 내가 한 40만큼 했는데 남들은 나를 0점이라고 본다면 내가 50만큼 했을 때 50을 안 보여요. 그때는 100을 해야 사람들은 50이구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는데 태도가 예를 들어서 조금 실수하는 정도였는데 사람들은 빵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다시 그 빵점이라는 인식을 준 상태에서 평범하게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평범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계속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남들 2배를 해야
아, 쟤 좀 평균처럼 됐구나라고 생각. 그게 이미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무서운 거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아까 말했던 그 상수의 전략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하려는 목적은 정말로 돕는 거라면 지금 감정이 상하는 것은 일단 한 발 물러선다. 상대를 인정한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준다. 실은 모를 때 아는 척 하는 것과 알 때 모르는 척 하는 거, 이거 두 가지 다 눈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훨씬 더 성숙한 눈치는 아는 것을 모르는 척 하는 눈치예요. 애기들은 모르는 걸 다 아는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는 걸 모르는 척 하는 건 상당히 나이가 들어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입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기술이기도 하죠.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목적인지 생각해서 상대의 감정과 자존심을 건들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것.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애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성숙하게 대처를 해보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 지금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화술 상담, 남을 도우려고 하는데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다음 혹시라도 이렇게 좀 훈련을 해보시고 인간관계가 좀 변화하셨다면 또 상담 메일을 보내주세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없는지 한번 살짝 보고. 그래요. 그래요. 맞아. 근데 이게 확실히 상대가 틀렸다고 하는 순간, 넌 잘 몰라, 넌 틀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적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틀려버린 그런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를 거부하게 되죠. 왜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틀리기 싫거든요. 내가 틀리는 것, 내가 나쁜 것 이런 걸 다 싫어하기 때문에 실은 둘 다 옳고 둘 다 좋은 마음일 수 있는데 저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틀리면 그거는 죽기 살기로 인정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그 순간이 실은 내가 틀림을 인정하는 순간이 된다면 내가 틀림을 인정하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 그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크게 더 큰 점수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게 뭐 100점짜리 도움이고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면서 내가 틀렸다는 건 마음적으로 마이너스 100이면 심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빵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묘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100점짜리 도움을 줄 거면 그냥 그 사람 마음에 스크래치를 남기지 않고 100점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준 것으로 느끼게 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화술 상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화술에 대해서 혹은 뭐 심리, 처세 등등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담이 있다면 제 개인 메일 혹은 이런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일로 글로 답을 드리진 않아요. 제가 영상으로 답을 드리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따로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은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막 아무렇게나 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스케줄이 있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문의를 하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신 분이 있다고 하시길래 그렇습니다. 그냥 가능하면 유튜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담에 대해서 공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바람이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요즘 LBC 방송국 거의 매일 새로운 컨텐츠 올라가고 있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